이 책이 바로 그 지금 논란의 와중에 있는 교학사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인데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좌파들이 친일적이다. 그리고 독재를 갖다 미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선전선동이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무슨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또는 김구는 테러리스트, 유관순은 여자 깡패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지금 좌파들은 계속 선전선동을 했고요. 일부 정신나간 야당 의원들은 심지어 국회에서조차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이 정부에 막 이야기를 갖다 하고 항의를 갖다 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책도 나오기 전에 그런 내용을 갖다 미리 알았는지 정말 그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 있을 게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이 대나무 꽂아놓고 점집이라고 차리는 게 훨씬 더 그 사람 국가와 민족을 갖다 위해 가지고 훨씬 나은 선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점집도 제가 보기에는 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없고요. 자, 우선 한번 봅시다. 여기에 무슨 이 친일적인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이 책을 갖다 읽어봐도 친일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전통성을 갖다 인정을 갖다 합니다. 뭐 책 내용을 갖다 조금 소개를 갖다 하면은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그래가지고 이 임시정부에서 이 천명한 헌법이 이렇게 공포가 되었었는데 이후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이죠. 그때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그동안 항일 운동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독립군 단체 그리고 무장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슨 식민지 근대화론 관련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식민지 사회 또는 식민지 경제에 대한 한계점들을 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거기 설명을 또 하는 거 보면은 이게 279쪽인데요. 1910년대 초반에는 약 한 1900명 정도 대지주가 50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인 지주는 113명이었다. 그렇지만 1942년도에 비교를 해보면은 이 일본인 대지주가 약 1200명 정도로 증가를 했다. 이건 일본 경제 침략의 실상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농민들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래서 일제는 공무원이신 농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자장농 육성을 목표로 하는 농촌 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식민도시하고 관련해서도 식민지 시대에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주구역은 대부분 구분되어 있다. 경성, 그러니까 서울이죠. 서울의 경우 한국 사람들은 청계천 이북의 북촌과 마포 등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던 반면 일본인들은 청계천 이남의 남촌과 용산 등에 거주하였다. 신시가 진 남촌 거리에는 가로등 같은 기반 시설과 함께 백화점 상점과 은행 빌딩 같은 근대적인 도시 모습이었지만 북촌 거리에는 가로등조차 없는 상태였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 이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옷 대신 까만도 입게 했는데 그런 강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결국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민지적인 규율
대해 가지고는 이게 사실은 강제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일제가 강요한 이런 규율들은 뭐 어느 정도 한국인의 근대 의식을 일깨우기도 했지만은 일본의 지배에 반발하는 의식을 배양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이 탐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 자본주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는 구성원의 역학 관계에 따라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발전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해서 무슨 내적 발전이 일어났다라는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경제론은 맞지 않다는 걸 분명히 지금 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경제의 축적 기반이 되고 결국 축적의 보루가 되는 국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외래 권력과 외래 자본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식민지 자본주의가 보인 개발과 성장의 기결은 통상적으로 논의하는 자본주의 그것과 질적으로 달랐다. 여기 어디에 무슨 뭐 이 식민지 이 근대화론이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읽어보지도 않고 계속 비난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6.25 전쟁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이 이야기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6.25 전쟁 이전에 북한에서 정부 수립이 먼저 되었다는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는 남한보다 북한이 먼저 됐습니다. 즉, 이 소련은 북한에서 1945년 8월 25일부터 군정을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이 훨씬 먼저 들어왔죠. 9월에 스탈린은 북한의 부르주아 민주 정권의 수립을 지시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정부는 철저히 스탈린에게 기획된 괴뢰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민위원회라는 것도 우선 꾸리는데 이 인민위원회가 소위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 토지개혁을 합니다. 물론 무상몰수, 무상분배조차도 3년인가 4년 후에는 전부 다 그 집단농장 해가지고 국가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토지개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다 가진 조직이라면 그건 국가로 봐야 됩니다. 다만 이런 이 선동술의 능란한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남한이 정부가 수립할 것 같으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인민위원회의 이름만 북한 정부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1948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국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8월 15일에서 약 한 3주 기다려가지고 9월 9일 날 북한 정부를 갖다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참 북한이 간악한 측면이죠. 이런 점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민위원회가 사실상의 북한 정부 역할을 갖다 했고 이름만 바꿨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한에서는 남한의 좌파들은 어떻게 얘기를 갖다 하는가 하면 남한에서 단독 정부가 먼저 수립하니까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정부를 또 수립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전혀 틀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 설명을 갖다 하고 있고요. 6.25 전쟁하고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설명합니다. 김일성이 주도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 동안 이 마오쩌둥은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을 다 직결시켜서 이미 전쟁 개입하려고 대기하고 있었고 소련도 공군병력 위주로 침략전쟁을 지원했다. 이런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좌파 교과서 몇 종 중에서는 아직도 이 수중주의 사관의 기초를 갖다 해가지고 우연히 발생한 그런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이건 이미 이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에서 기밀 문제가 해제되면서 이미 사실로 기밀국 문서에서 다 사실로 기획된 전쟁이라는 것들이 밝혀진 사실인데도 아직도 그것을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가 잘못된 교과서입니까? 그리고 이게 독재를 찬양한
그런 교과서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가장 논란많은 5.16 군사정변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5.16 군사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다라는 것을 명백히 여기 씁니다. 그리고 10월 유신하고 관련해서도 10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선출하고 중임 제한이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여기서 강조를 같으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정도에서 벗어난 비산체제인 동시에 독재였다. 여기 어디 독재 미화가 있습니까? 또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유신체제에 대한 이 국민들의 비판은 고조되었고, 그래서 이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도 일어났다. 그리고 1987년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 사건, 그게 6월 민주항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 대중들의 힘을 통해 가지고 87년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리고 김대중 사면 복권,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의 길을 되찾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명백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갖다 읽어봐도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가지고 이 독재를 미화하거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찬동을 갖다 하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단히 봤지만 이거 한 60페이지, 제가 50페이지인 줄 알았는데요. 한 60페이지, 70페이지만 보시면은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이 이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못 읽도록 여러 가지 얼마나 허위의 이 황당한 주장을 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전과 선동, 허위와 거짓말, 악질적인 폭력, 외화까지 행사를 하면서 이 교과서 채택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교과서 채택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허위와 거짓이 승리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읽어보시면은 어디에 정말 침략이 있는지, 어디에 정말 독재 미화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곧 이제 인쇄가 됩니다. 인쇄되면은 이거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7,000원, 8,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다들 한 권씩 또는 두세 권씩 사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들, 상식 시민들, 교양 시민들이 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역사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독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